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가장 바닥을 쳤다고 느꼈던 정말 뼛속까지 힘들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꼭 겪게 되는 아주 무겁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네, 맞아요. 통장 잔고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서 당장 내일이 막막했던 적이나 아니면 그 주말 내내 진짜 죽은 듯이 잠만 잤는데도 월요일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적이 있잖아요. 네네, 침대에서 빠져나오는 것조차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세상이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우리 내면의 목소리조차 이렇게 속삭이거든요. 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라거나 다른 사람들은 다 버티는데 너만 의지가 약해 빠져서 그런 거야 같은 말들이죠. 아, 맞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스스로를 엄청 자책하게 되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사회를 아주 오랫동안 지배해온 약간 폭력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네네. 개인이 겪는 가난이나 질병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무기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오직 그 사람의 정신력 문제로만 치부해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요, 당신을 짓눌렀던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겪은 그 수많은 좌절과 번아웃이 당신의 영혼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저 뇌로 공급되는 전압 자체가 떨어져서 발생한 아주 단순한 하드웨어 오류에 불과했다면 말입니다. 정말 신선하고 도발적인 관점이죠. 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파헤쳐볼 방대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출처는 라만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들이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이 바로 인간의 몸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는 휴먼 OS라는 개념이죠. 맞아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프레임이 기존의 의학이나 심리학적 접근이랑은 궤를 완전히 달리더라고요. 확실히 다릅니다. 인체를 어떤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입력과 출력이 존재하는 공학적으로 통제 가능한 생체 하드웨어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들의 철학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시각 자료가 하나 딱 눈에 띄었는데요. 묵직하고 어두운 검은색 대리석 질감 위에 아주 화려하고 정교한 황금색 전자회로도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 이미지 정말 강렬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회로도의 가장 중심에 왕관을 쓴 거대한 알파벳 R 로고가 위풍당당하게 박혀 있단 말이죠. 그게 상징하는 바가 아주 명확합니다. 네, 처음 봤을 때, 이건 인간의 생체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는 어떤 지배력, 그리고 기술적 자신감을 상징하는구나 하고 강하게 느꼈어요. 정확합니다. 그 시각적인 은유가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의 뼈대를 짚어주고 있거든요. 하드웨어를 지배하면 그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 삶의 결과물까지 바꿀 수 있다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료가 주장하는 바를 철저하게 한번 해부해 볼 겁니다. 질병과 가난이 대체 어떻게 인체 시스템 오작동이하는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뜯어보고요. 네, 그리고 인생이 끝없이 추락하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수직 상승하는 J컵으로 반등하는 과학적 원리도 검증해 봐야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왜 하필 단돈 33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일상에서 생생하게 이걸 직접 확인해 보라고 자신만만하게 요구하는지 그 숨겨진 의도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주 기대되는 여정이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데요. 자료에서 계속 인체 운용 가동률이라는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가난과 질병을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신체 하드웨어의 전압 저하로 본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이걸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스마트폰이요? 네, 배터리가 100%일 때는 화면 밝기도 최대로 올리고 고사양 게임을 돌리면서 동시에 음악도 듣고 여러 앱을 띄워놔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네네, 쌩쌩하게 잘 돌아가죠. 그런데 배터리가 1% 남아서 빨간불이 깜빡이는 순간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어떻게 작동하죠? 완전히 살기 위해서 발악을 하잖아요. 화면 밝기를 최하로 뚝 떨어뜨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돌아가던 앱들을 싹 다 강제 종료시켜버리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체의 OS도 그와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이 나만홀딩스 게이터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몸도 똑같이 강제 절전 모드로 들어간다는 거군요. 네, 뇌에 공급되는 전력이 부족해지면 인체는 생존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에너지 우선 배분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에너지 우선 배분 법칙이요? 네,
인체가 낼 수 있는 최대 에너지를 100%라고 가정할 때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이 가동률이 30%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되면요. 네네. 이때 남은 에너지는 오직 생명 유지에 직결된 곳, 즉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고 밥을 소화시키는 데만 전량 투입됩니다. 아, 그러면 다른 곳으로는 에너지가 아예 안 가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인지 능력을 담당하고 감정을 섬세하게 조절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뇌의 전두엽으로는 에너지를 아예 끊어버립니다. 전두엽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고사양 앱이니까요. 와, 배터리가 1% 남았는데 전두엽이라는 고사양 게임을 돌릴 여유가 당연히 없겠네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전력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필연적으로 극심한 우울감이나 통제할 수 없는 불안, 그리고 아주 깊은 무기력이라는 정신적 블랙홀에 빠지게 됩니다. 아, 진짜 억울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무기력을 극복하려고 마음을 다잡고 자기계발서를 읽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전원 플러그가 뽑힌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마우스를 아무리 흔들어봤자 화면이 켜지지 않는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무기력은 마음의 병이 아니라 명백한 물리적인 에너지 차단 상태라는 통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애초에 뇌라는 중앙처리 장치에 전압이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한 셧다운이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거 참 그동안 저 자신을 탓했던 시간들이 엄청 억울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몸은 매일 밥을 먹고 에너지를 생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로 다 새어나가길래 뇌로 갈 전력조차 부족해지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레드존이랑 중력을 주범으로 꼽던데 중력은 지구상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요? 중력 자체는 평등하죠. 하지만 그 중력을 받아내는 신체의 구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레드존은 바로 신체의 정렬이 무너져서 에너지가 콸콸 새어나가는 누수 지점을 뜻하거든요. 아, 체형 불균형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현대인들의 몸을 보면 목이 앞으로 쭉 빠진 거북목이나 어깨가 앞으로 둥글게 말린 라운드 숄더,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당장 저부터도 지금 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하하, 머리의 무게가 보통 5kg 정도 되는데 목이 1cm 앞으로 빠질 때마다 이 목과 어깨 근육이 감당해야 하는 하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 알 것 같아요. 마치 그 볼링공을 가슴에 딱 붙이고 들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팔을 앞으로 쭉 뻗고 들고 있으려면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 거랑 같은 이치겠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정상적인 체형의 정렬을 가진 사람은 뼈의 구조로 아주 자연스럽게 중력을 버팁니다. 네네. 하지만 레드존이 형성된 사람은 이 무너진 구조가 땅으로 꼬꾸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육과 신경이 하루 24시간 내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억지로 붙잡고 있어야 하거든요. 와, 억지로 버티는 거군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중력에 대항하는 데만 우리가 가진 전체 가동 에너지의 무려 60%를 낭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60%나요? 가만히 서 있거나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전체 배터리의 절반 이상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꽉 채워놓은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같네요. 차가 앞으로 가긴 가겠지만 기름은 엄청나게 퍼먹고 결국 엔진이 다 타버리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몸의 골조를 유지하는 데 다 털려버리니까 뇌로 갈 혈류가 막히고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판단력이 극도로 흐려지는 거죠. 아, 여기서 이게 경제적인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뇌가 흐릿한 상태에서는 충동적인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되게 중요한 계약에서 실수를 하거나 아예 어떤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의지조차 내지 못하게 되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결국 가난이라는 결과값이 매일같이 60%의 에너지를 중력 방어에 낭비해버리는 무너진 하드웨어에서 시작된다는 아주 냉혹한 논리인 거죠. 와, 이거 정말 무섭도록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자연스럽게 내 상태는 어떤가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료를 보면 인체 시스템의 최악의 임계점을 데드크로스라고 부르고 반대로 최상의 상태를 가동률 85%의 퍼포먼스라고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가 데드크로스인지 아닌지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만홀딩스는 이걸 진단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소름 돋는 현상들을 제시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휴식의 배신이라는 현상입니다. 휴식의 배신이요?
저도 자료 읽다가 그 대목에서 진짜 흠칫했거든요. 보통 피곤하면 이번 주말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야지 하잖아요.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진짜 작정하고 침대와 물알체가 되어서 쉬었는데 막상 월요일 출근길에 여전히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면 이건 그냥 수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건 당신의 몸이 단순한 피로 상태를 완전히 넘어섰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무섭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인체에는 원래 수면을 통해서 스스로 몸을 고치고 에너지를 채우는 자체 복구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휴식을 취해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건 전압이 너무 낮아져서 그 복구 엔진마저 완전히 꺼져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스스로를 치료할 최소한의 전력조차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력으로는 반등이 절대 불가능한 시스템의 임계점, 데드 크로스입니다.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징후도 엄청 흥미롭더라고요. 중력 패배 현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시적인 동시에 너무 무서웠는데요. 네, 거울을 봤을 때 눈동자의 해상도가 뚝 떨어져서 눈빛이 되게 흐리멍덩해 보인다거나 양 엄지발가락을 맞대고 똑바로 섰을 때 복부가 힘없이 앞으로 쏟아져 내리는 현상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와, 배가 막 앞으로 쏟아진다고요? 네, 신체가 지구의 중력에 저항할 최소한의 에너지조차 고갈되어서 글자 그대로 물리적인 힘에 굴복하고 무너져 내리는 다크레드 지점에 서 있다는 뜻이죠. 내 몸이 중력조차 이겨내지 못하고 패배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다면 그 반대편, 배터리가 빵빵하게 충전된 가동률 85% 이상의 상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 자료를 보면서 아주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신체 정렬 좀 바꾼다고 해서 삶의 J커브, 그러니까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성취를 이룬다는 건 너무 희망찬 비약 아닌가요? 당연히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만 홀딩스가 제시하는 근거는 단순한 희망사항이냐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그럼요. 지난 25년간 무려 23만 명 이상의 살아있는 데이터를 직접 추적 관찰해서 도출해낸 과학적 결과값이거든요. 23만 명이요? 엄청난 데이터네요. 네, 가동률이 85%를 딱 넘어서면 인체 시스템에서 의지와 실행 사이의 지연 시간, 즉 레이턴시가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지연 시간이 0이라는 건 머리로 이거 해야지 생각하는 순간 몸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억지로 커피를 막 들이부어서 교감신경을 자극하지 않아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뇌가 아주 맑은 상태로 풀가동되는 초집중 상태, 이른바 플로우 상태에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되죠. 와, 매일 아침이 플로우 상태라니 진짜 부럽네요. 게다가 자율신경계가 아주 안정적으로 튜닝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나 돌발 상황에 닥쳐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아주 깊은 감정적 여유를 유지하게 됩니다. 뇌의 여유 전력이 충분하니까 스트레스라는 무거운 앱이 하나 켜져도 전체 시스템이 전혀 버벅거리지 않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럼요. 가장 즉각적이고 확연한 변화는 눈빛에서 나타납니다. 탁했던 눈동자의 명료도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타인에게 아주 강한 신뢰감과 에너지를 전달하는 이른바 압도적 아우라를 풍기게 되거든요. 아우라까지요? 네, 데이터는 이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흔들리지 않는 감정 통제력이 결국 비즈니스에서의 성공, 인간관계의 개선, 즉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비약적 성취로 직결된다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야, 신체 하드웨어의 성능이 곧 내 통장 잔고와 사회적 위치를 결정짓는다는 말이 정말 데이터로 증명된다는 거군요. 여기까지 들으면 청취자분들도 좋아, 내 몸이 중력에 패배한 데드크로스 상태고 그래서 내 삶이 정체되어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럼 이거 대체 어떻게 고치는데?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네, 핵심은 솔루션이죠.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여기서 라만 홀딩스의 해결책을 보고 엄청난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회의감을 느끼셨나요? 아니, 개인의 의지력 소모가 0%라고 막 주장하잖아요. 단 40분에서 50분 동안 특수배대에 그저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이 망가진 하드웨어가 알아서 강제 리부팅 된다는 건데. 네네. 솔직히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마법의 침대도 아니고 너무 사이비 냄새가 나거나 홈쇼핑에서 파는 과장 광고처럼 들렸거든요. 이미 바닥난 의지를 쥐어짜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 너무 매력적이지만 과학적으로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하하, 그 의심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합니다. 저라도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제시하는 기술적 개입 과정을 깊이 파고 들어보면요. 이것이 마법이나 기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공학적 정비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학적 정비 과정이요? 네, 그게 세 가지 첨단 기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그 원리를 하나씩 한번 뜯어보죠. 첫 번째는 PMF 공진 기술입니다. PMF요? 그냥 전자기파를 쏜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방전된 에너지를 채우죠?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사실 아주 작은 배터리입니다.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거기서 ATP라는 생체 에너지를 생산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피로에 쩔어서 데드코스에 빠진 세포는 이 ATP 공장이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PMF는 특정 주파수의 펄스 전자기장을 몸속 깊숙이 투사해서 닫혀있던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강제로 열어젖히는 기술입니다. 아, 마치 그 시동이 꺼진 자동차 배터리에 점퍼 케이블을 딱 꽂고 외부에서 강력한 전기를 쏴서 시동을 강제로 걸어버리는 거랑 완전히 똑같네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세포 단위에서부터 전압을 강제로 끌어올려서 ATP 생산량을 그야말로 폭파시키는 거죠. 와, 억지로 시동을 걸어버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 VNS 뉴로 모듈레이션이 들어갑니다. 뉴로 모듈레이션이라면 신경을 조절한다는 뜻일 텐데 구체적으로 내 몸에 어떤 신경을 건드린다는 건가요? 현대인들은 늘 생존에 쫓기다 보니까 항상 긴장 상태, 즉 교감신경이라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꽉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맨날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맞아요. VNS는 우리 목을 지나서 뇌와 주요 장기를 연결하는 미주신경을 아주 정밀한 주파수로 자극합니다. 이 미주신경이 부교감신경의 핵심 총로거든요. 아, 휴식을 담당하는 신경이요? 예, 여기에 신호를 딱 주면 뇌는 이렇게 물리적인 착각, 아니 정확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 지금은 포식자가 없는 아주 안전한 상태구나. 엑셀에서 발을 떼고 완전한 휴식과 복구 모드로 전환하라 하고요. 와, 그러니까 뇌를 말로 설득하거나 명상으로 달래는 게 아니라 신경계에 직접 해킹 신호를 보내서 강제로 스위치를 휴식으로 꺾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폭주하던 심박수도 즉각 안정을 찾고 멈춰있던 소화기관도 다시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술은 뭔가요? 바로 신부열 에너지와 림프 부스터입니다. 앞서 우리가 에너지가 콸콸 새어나가는 주범으로 목과 어깨에 무너진 레드존을 꼽았잖아요. 네, 60%나 낭비된다고 하셨죠? 이 부위에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하수구인 림프관이 아주 꽉 막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막힌 하수구에 물리적인 압력과 강력한 신부열을 가해서 그 찌꺼기들을 문자 그대로 녹여서 뚫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점퍼 케이블로 배터리를 강제로 충전시키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신경계의 스위치를 강제로 끄고 거기에 꽉 막힌 육체의 하수구까지 완전히 뚫어버리는 이 세 가지 공정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무슨 기적이나 마법이 아니라 고장난 기계를 공장에 입고시켜서 싹 정비하는 완벽한 역학적 논리네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몸이 재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네, 이 일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한 철학적 통찰이 있습니다. 바로 인체의 가역성을 완벽하게 증명해낸다는 점이죠. 가역성요? 되돌릴 수 있다는 그 희망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무기력해지면 흔히 이렇게 체념하잖아요. 아, 내 몸은 이제 고장난 낡은 기계라서 다 끝났어. 그냥 이렇게 약이나 먹으면서 버텨야 해, 라고요. 맞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공학적 리부팅 기술이 증명하는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몸은 한번 망가지면 버려야 하는 소모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와 전압의 오류만 제대로 바로잡아주면 언제든 20살 최전성기의 폭발적인 퍼포먼스로 되돌아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가변적 유기체라는 거죠. 고장 났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올바른 충전기만 꽂아주면 언제든 다시 100%로 돌아오는 기기였다. 와, 이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자, 기술의 원리는 진짜 과학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어쩌면 뼈 때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라만 홀딩스 자료를 보면요. 이 놀라운 기술력을 막 설명해놓고 결론은 단돈 33만 원으로 90분 만에 당신의 변화를 직접 생생하게 검증해 보라고 요구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기술의 자부심이 그 정도로 있다면 그냥 무료 체험으로 확 뿌리거면 아니면 아예 수백만 원짜리 VIP 패키지로 비싸게 팔 수도 있을 텐데요.
하필 33만 원이라는 이 구체적인 금액과 검증 과정이 뜻하는 진짜 의도가 뭘까요? 단순히 값비싼 수면 테라피나 마사지 비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라만 홀딩스의 스탠스는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이들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으니까 그냥 믿고 누우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나요?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몸에서 나오는 생생한 데이터로 직접 증명될 테니까 그 두 눈으로 확실히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 33만 원은 병원 가서 피 뽑고 못 고친다는 진단서나 떼는 그런 비용이 아닙니다. 네네. 내 몸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재부팅 가능한 하드웨어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에게 확증하는 일종의 시스템 검증 수수료인 셈이죠. 아, 남을 믿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 90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검증을 거치게 되나요? 내가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눈으로 어떻게 알 수 있죠? 과정은 매우 철저한 공학적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사전 진단 단계입니다. 네, 진단. 단순한 문진이 아니라 근막에 걸린 비정상적인 저항값을 찾는 장력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양 엄지발가락을 맞대고 선 상태에서 앞, 뒤, 옆면의 사진을 다 찍습니다. 이를 통해 내 몸 어디서 에너지가 어떻게 새고 있는지 정확한 에너지 누수맵을 그리는 거죠. 아, 내 건강과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그 하수구의 위치를 정확히 지도로 그려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코어 세션입니다. 드디어 눕는 건가요? 사전 레드존에 맞춰서 개인별로 기기가 세팅되고요. 앞서 의심하셨던 그 의지력 소모 0%의 상태로 한 40분에서 50분간 가만히 누워서 세 가지 기술을 통한 강제 리부팅을 받게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배터리가 폭발적으로 채워지는 바로 그 시간이군요. 네. 그리고 대망의 4번째 포스트 체크 단계입니다. 세션이 끝난 직후에 처음과 완벽하게 똑같은 조건과 조명 아래서 다시 사진을 찍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측정합니다. 비포 애프터를 비교하는 거네요.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양 엄지발가락을 맞대고 섰을 때 아까는 힘없이 쏟아지던 복부가 안으로 쑥 들어가고 빌딩의 기둥처럼 척추가 수직으로 꼿꼿하게 서게 됩니다. 와, 한 번만 해요. 네, 체중이 발바닥 전체로 고르게 분산되는 중력 최적화 정렬, 즉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복구된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죠. 90분 전에 내 에너지를 60%나 갉아먹던 그 무서운 중력 패배 형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걸 내 눈으로 직접 본다고요? 맞습니다. 뻣뻣해서 삐걱거리던 관절이 되게 부드럽게 돌아가고 무너졌던 턱선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탁했던 눈동자가 명료해지는 것을 세션 직전의 사진과 수치로 즉각 대조해보게 됩니다. 단 1회의 세션, 고작 90분 만에 비포 애프터를 막 수치로 바로 보여준다니 진짜 자신감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 검진 과정이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자료에서 표현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푹 자서 개운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몸의 인체 가동률이 바닥을 치는 데드크로스에서 드디어 벗어났다. 이제 내 삶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제이커브의 궤도로 진입했다는 걸 남이 아니라 나 스스로 확증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되니까요. 결국 무기력에 빠져있던 개인에게 내 잘못이 아니었어. 시스템을 고치면 내 삶은 다시 요동칠 수 있어. 라는 사실을 뇌에 아주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철학적이고도 육체적인 각성의 시간인 셈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라만 홀딩스가 제시하는 휴먼 OS라는 아주 흥미롭고도 방대한 자료를 통해 깊은 심층 탐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 기억의 기술을 맹목적으로 찬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통장 잔고의 압박, 원인 모를 만성질환, 그리고 도무지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든 그 무기력은 결코 당신의 도덕적 결함이나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단지 뇌로 가는 전압이 낮아지고 몸의 정렬이 무너져서 에너지가 줄줄 새어나가는 휴먼 OS의 물리적 오작동일 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고장난 생체 시스템은 강인한 정신력을 억지로 쥐어 짜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다시 리부팅될 수 있음을 이 방대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죠. 무기력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와서 내 삶의 제이커브를 그릴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구조적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 아주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겁니다. 네, 저희는 오늘 탐구한 이 이야기들이 청취자분들께 그저 출퇴근길에 듣고 넘기는 흥미로운 지식 하나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던 그 가혹한 채찍질을 이제 멈추시고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생한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의 내면을 뒤흔들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지독한 무기력이 당신의 영혼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저 스마트폰 배터리가 1% 남았을 때 겪는 아주 단순한 하드웨어 절전 모드였다면 이제 배터리가 100% 빵빵하게 충전되고 에너지가 폭발하는 완벽한 휴먼 OS로 새롭게 부팅될 당신은 과연 내일부터 어떤 놀라운 현실의 제이커브를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밤 꼭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